자, 도함수 활용 세 번째 파트거든요. 여기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랑 속도 가속도 관련된 문제예요.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방정식에서의 활용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fx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y는 fx라는 놈과 y는 0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요. 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걔가 이 x축 y는 0이 x축이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즉 x좌표가 뭐가 돼? 근이 된다지. 이해돼?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거든. 이거는 여기가 보통 우리는 뭐 2차식으로 많이 봤었잖아, 1학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y는 요거, y는 요거. 이렇게 딱딱 구해서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이고요. x축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알파 베타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요 방정식에 대한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요렇게 봤을 때는 뭐야? 근이 알파랑 베타가 지금 교점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니까 그놈도 근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fx가 이제 3차식 이상이 나올 거라고, 3차식, 4차식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겠지. 뭐 fx는 0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fx는 g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fx 따로 gx 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얘를 넘겨서 그려도 되고 뭐 따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3차식이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얘가 1차식이야. gx가 뭐 이렇게 만났어. 그럼 그때 생기는 요 교점의 x값,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돼? 이 fx랑 gx의 교점 x좌표니까 저놈의 근이 된다는 건데,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fx-gx는 0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1차식 빼봤자 3차식이야. 그 이런 3차식이 x축과 만나는 얘가 다 뭐가 된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건 니네가 조정해서 풀면 돼. 근데 이게 fx 쪽이나 gx 쪽에 문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건 못 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쪽 방향으로 다 몰아요. 그릴 수 있는 걸 몰아줘. fx 쪽에 몰아놓고 이쪽에는 그냥 그 문자 하나만 남기는 거야. 그 예를 들어가지고 문자 하나만 있으면 상수함수 꼴이지. 그죠? 상수함수 꼴이니까 fx는 그릴 수 있는 거, 여기는 k라는 만약에 항수가 있다 하면 k는 해놓고 fx 그린 다음에 k가 움직이면서 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는 소리야. 그 문제에서 뭐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냐 아니면 뭐 중근과 한실근이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아니면 양근과 음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k의 범위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에서 활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 없어. 그냥 니네들이 방정식, 함수, 부등식을 다 하나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계속 했던 말이죠. 2차 함수 때도 그렇고. 그죠? 자, 그럼 부등식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부등식은요. 부등식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 나오지. fx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대. 뭐 어디서? 모든 실수 x에서.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요걸 보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얘가 만약에 3차 함수면 저게 안 되겠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 3차 함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프 아니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모든 그래프들이 다 뭐가 돼요?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래프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y는 fx, y는 0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x축보다는 위에 있던지 접해라는 소린데, 그게 모든 실수 x에서 저게 된다는 소리. 3차는 일단 안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이나 4차식에 대한 그래프 형태가 저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뭐 4차식 같은 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해서 x축이 있으면 얘가 위에 있다는 소리니까, 요렇게 있으면 x축보다 위에 있던지 아니면 접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같다는 소리는 이렇게 접하던지.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2차식에서는 뭘로 봤었어?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지.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뭐 판별을 할 수 있었는데, 4차식에서는 뭘 보는 거냐? 판별식을 못 쓰니까요. 이 최소값 있죠, 최소값.
그 4차식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 될 거라고.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x값에 대한 건 다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죠? 그럼 또는 뭐가 되냐면 이제 범위나 구간이 주어질 거예요. 범위에 대해서. 범위 안에서 이제 뭐가 된다? fx가 0보다 작냐 아니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크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구간에서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 요 구간에 있는 게. 그럼 저 구간에서 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면서 극소가 되겠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기만 하면 돼요?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요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이렇게 해봐. 그럼 요 구간에서 얘 값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대. 이번에는 전부 다 0보다 작으래. 그러면 어떻게 돼? 최대값이 되는 요 극대값이 최대가 되니까 요 극대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작기만 하면 요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뭐가 되겠다? 0보다 작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 최소 극대 극소만 잘 구해가지고 풀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문제 풀어보면 또 금방 풀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면 속도 가속도 문제거든요. 그럼 보통 속도 가속도에서는 위치에 대한 게 나오죠. 위치. 그 다음 위치니까 뭐 xt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x라는 게 x는 나오겠죠. x는 뭐 ft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t에 대한 식으로. 이게 위치에 관련된 거. 그 위치라는 걸 미분을 하면요. 얘가 이제 속도가 돼요. 속도. v죠. v가 f't가 돼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vt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v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프도 y축에 대한 걸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 at에 대한 거죠. 이거 f2'이 되긴 하는데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에 대한 거예요. 알겠지? 속도에 대한 거.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에서 뭐가 나오냐면 운동 방향에 대한 게 나와요. 운동 방향. 속도라는 거는 쟤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 여기서 나오는 여기 수학 2에 나오는 속도 가속도 문제는요. 전부 다 수직선 운동이에요. 수직선. 수직선에서 나온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얘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따지는 게 아니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런 거는 미적분에 나오는 거고 수직선에 나오는 수직선에서 나오는 운동만 따져요. 이거는.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운동방이 서로 바뀔 때가 있겠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로 쭉 가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뭐가 돼야 돼? 순간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되지. 이해돼? 제로가 돼야지 딱 쓴 다음에 바로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 소리는 뭐냐면 v 값이 0이 되는 구간에 v 값이 0이 되는 그때 시각을 구해라 이 소리예요. 시각 t를. 이해돼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없어요. 그냥 그래프 읽어주는 거 다고 그리고 나서 변화율,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이런 게 나와요.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되거든요. 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게 길이에 대한 거, 넓이에 대한 거, 부피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길이에 대한 식, 넓이에 대한 식, 부피에 대한 식을 구해서 얘를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dl, dt 이걸 구하라는 소리고 ds, dt를 구하라는 소리고 dv, dt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t에 대해서 l을 미분하시오 이 소리야. l이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s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v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요 식들이 다 뭐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냐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t에 대한 놈으로. 그래야지 t에 대한 놈으로 다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문자가 있는데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건 네가 아직 안 배워. 그건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대학교 가서 배우니까 안 배우시고요. 그냥 여기서
뭐 미지수들이 나올 거야. L이든 S든 V든 얘를 구해야 되면은 미지수들이 나올 건데 그 미지수를 다 뭘로 통일시키라는 소리냐면 t에 대한 놈으로 통일시키라는 소리야. 그런 다음에 t 값이 몇일 때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문제에서. 아니면 그 t를 니네가 구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고. 어렵진 않아요. 문제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좀 생소할 거예요. 처음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따 풀어봅시다. 알겠죠?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에 관련된 문제예요. 다. 도함수 활용 끝까지 했을 때. 알겠지? 자, 이제 문제를 좀 봐봐요. 자, 554번부터 봅시다. 554번 보시면 자, F'의 그 그래프죠. F'의 그래프가 F-는 마이너스 1, F1은 2일 때 그때 fx-k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니네가 fx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 fx를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자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마이너스 2에서와 1에서는 뭐가 돼요? 프라임의 보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프라임의 보호가 바뀌니까 뭐가 돼? 극소지. 맞아요? 프라임의 보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1에서는 극대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기는 fx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자 주어진 게 fx는 k잖아요. fx-k는 0이니까 fx는 k인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그렇다면 뭔 소리냐면 교점이 몇 개라는 소리야 이거는. 교점이 3개가 생긴다 이 소리야. 그지?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뭐야 f-가 1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고 요 극대점의 좌표는 1,2가 된다는 소리지. 그죠? 요게 지금 y는 fx거든. 근데 이 fx라는 놈과 k라는 놈이 만났을 때 교점이 3개가 생겨야 된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접할 때랑 여기서 접할 때랑 보면은 요 사이 범위가 뭐가 될 거야? 3개가 만나는 거지. 그럼 그 y 값에 대한 거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fx식을 구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558번 봐요.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그랬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그릴 수 있는 거 그릴 수 없는 거 나누라고.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는 k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걸 fx로 잡으면 되지. fx는 제라고 쓸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고요. f'을 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거냐면 이제 fx를 그린 다음에 y는 k를 그려가지고 걔가 양근과 음근을 두 개씩 갖도록 만들어주는 구간을 구하겠다는 소리야. 그거 가지고 f'은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네요.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4로 묶어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아이고 3이죠 3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나요? 야 1 집어넣으면 0 되네. 4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필요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4에 x 마이너스 1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1과 1과 3이야. 됐죠? 그럼 뭐 그 구간을 좀 따져보면은 뭐지? 증간표로 x 값이 마이너스 1, 1, 뭐 3인데 f 프라임 여기가 0 되는 데죠? 그럼 구간에서 부호만 따져보세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요. 2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그럼 fx의 그래프 형태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데 뭐 높낮이는 이제 값을 구해봐야 돼. 값을 구해볼게요. 일단 값을 구해보면은 자 f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볼게.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5에다가 마이너스 9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을게요. f1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럼 10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7 나오고요. f3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7인가요? 여기가 18이네요. 마이너스 9네요. 얘랑 똑같이 나오네. 대칭적이네 대칭.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대칭되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봐봐. 여기 값이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거든요. y 값이 여기가 지금 몇이야? 7이지. 그런 다음에 얘를 보면은 fx를 보면 f0이 0이야. 그지? 지금 여기가 1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x값이 1이면은 f0이 0인 거는 이쯤에 있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y축이 정해질 거라고. 그지? 그러면은 두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이 생기려면은 k는 어디 그어줘야 되겠니? 여기 그어줘야 되겠지. 요 가운데. 그지? x값이 두 개는 양수, x값 두 개는 음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9부터 x축 이 0이 되는 데까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두 개의 양근 두 개의 음근이겠지. 이해돼요?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보다 크고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요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k 개수니까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8개 돼요. 8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를 좀 잘 그리고 빨리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 여기를 그래프는 그래야지만 좀 시간이 좀 덜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이 얘인가? 562번. 자 얘도 마찬가지. x세제곱 마이너스 2는 12x 플러스 k인데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이거든. 얘도 이렇게 봐봐.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는 k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래서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라 두시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는 해서 0 잡으시면은 x값이 뭐가 나오냐면 뿔마 2가 되겠지. 그죠? 뿔마 2가 돼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잖아.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일 거지. 그때 실근 한 개의 실근만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쭉 올라갈 거고 얘는 쭉 내려갈 건데 지금 K라는 게 한 개만 만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접하는 걸 기준으로 여기서 접하는 거, 요 극대 쪽에서 접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 한 개밖에 안 만나지. 그럼 제 위아래를 구해주면 돼요. 즉, F의 마이너스 2와 F의 2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고. F의 2 값은요,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몇이죠? 18인가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4겠네요. 따라서 k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8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k는 14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따라서 베타 14에서 알파 마이너스 18을 빼라. 그래서 답은 32가 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3차 함수 그래프 나오는 건요 다
다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는 형태가 나올 거야, 웬만하면은. 왜냐면 나머지 두 개는 별로 볼 게 없어, 거기서는. 근데 4차 함수는 좀 달라서 증간표를 좀 그려가지고 따져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정리하시고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566번 봐요.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선 접한대. 두 개가 있는데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선 접하도록 이랬거든. 이 무슨 소릴까? 쟤를 다 넘겨봐. K만 제외하고요. K 제외하고. 자, 얘를 이렇게 보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로 놓으시고 k만 제외하고 다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플러스 3은 k다 이렇게 되겠지. 또 좌변에 있는 거 fx로 둘 거야. 이쪽에다 할까요? 여기다 놓고 봅시다.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이고요. 얘 미분할게요.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고요. 얘 0 되는 거 찾아요. 마이너스 6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값은 마이너스 2와 1이고요. 얘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지금. 그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값의 x가 1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얘가 는 k잖아 지금. k 상수함수랑 만났는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선 접해야 된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요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요렇게 되던지 아니면 위에서는 요런 식으로 접하던지. 이해돼요? 둘 중 하나지 이렇게. 그럼 뭐 찾으면 돼? 극대값 극소값 찾으라는 소리예요. 자, f의 마이너스 2부터 구할게요. 극소부터. fx 어디서 여기 있지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파이가 16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3 7이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올 거고 f의 1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3 그러면은 답은 10이네. 자, 따라서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좀 k값이 마이너스 17이 되던지 10이 돼야 되겠네.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더하랬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570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넘겨요. 다 넘겨서 볼게요. 자, 3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최소값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요 좌변에 있는 거 fx로 둘게요. 그럼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없어지네. 상수네 상수. 12x 제곱. 그럼 얘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12x 제곱에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x가 0이랑 1이거든 지금. 그럼 잘 봐봐요. x가 0,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f'이 여기서 0이랑 0이거든. 그 0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은 여기 12x 제곱 무조건 양수고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되고요.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해도 여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긴 플러스가 돼요. fx 꼴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단 말이지. 그럼 그래프 형태가 내려갔다가 0 됐다가 내려갔다가 0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 1에서의 값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요 여기 1 값을 집어넣으면은 f1은 뭐가 되니?
F1은 몇이냐? 3-4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3a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번에 GA로 볼게 내가. GA로 보고요. G 프라임 A를 구해봅시다.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쟤를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는 거지. G 프라임 A는요. 12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자, 0 되는 거 찾으면 자 12A 제곱에 A 마이너스 1 똑같네요. 이렇게 나오네. A 값은 0이랑 1이거든 지금. 그럼 얘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A 값이 0,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G 프라임이 여기서 0 되고 0 되고. 부호 따져보세요. 부호 따지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되고 여긴 플러스 되지. 맞나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면 G는 얘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단 말이지. 그럼 얘도 내려갔다가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1을 집어넣어 보면은 몇 나오지? 1을 집어넣으면 3-4 플러스 1이니까 0 나오거든요. 여기 0이야 0.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여기 값이 0이죠. 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최소값이 0이 나왔다는 소리는 뭐야? 그 위에 있는 건 무조건 다 0보다 큰 거지. 근데 여기선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0만 되는 거지. 여기 값만. 따라서 그때 A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해가지고 A 값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얘를 만족시켜준 A는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놈의 식을 만족하는 A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정리하세요.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정리하세요. 자, 573번 봅시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가 g보다 크거나 같음을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랬어.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보면 돼. fx-gx가 얘를 먼저 구할게요. 빼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돼요. 요거를 그냥 hx라는 하나의 다른 식으로 볼게요. 근데 이게 범위가 어디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야.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이래. 자, 그럼 h'부터 구해봅시다. h'x는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고요. 얘 0 되는 거 찾을게요. 6으로 묶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얘는 1, 2에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6에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x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값이 1이란 소리네. 그럼 우리가 보는 건 2보다니까 그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쪽에서 보는 거야 지금. 그럼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요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2를 집어넣은 h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되겠다 이 소리지. 저기가 최소값이니까 h에 2 집어넣을게요. h2는 30인가요? 3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28이니까 8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실수 k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푸는 방법이 다 동일해요. 알겠죠? 뭐 푸는 방법은 뭐 한두 개씩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한 가지로 니네가 보고 푸는 게 헷갈리지 않고 적응하는 데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 되면은 더 익숙해지면은 더 빠른 방법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576번. 자, fx, gx에 대해서 0부터 3에서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러면은 fx가 항상 위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크다. 어디에서? 0부터 3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자, fx 빼기 gx를 구하세요. 빼면은 5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다네. 자, 얘도 마찬가지 hx로 잡을게요. 자, h 프라임 구하면요, h 프라임은 15x 제곱 마이너스 30x는 0 찾아야 되겠지? 그럼 15x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x 값이 0이랑 2가 나와요. 3차식이고 x 값 0이랑 2 나왔지 지금.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인데요. 우리가 보는 데는 지금 0부터 0 포함 안 되고요. 3이 이쯤에 있겠지. 여기 3이야. 그럼 열린 구간 요 0부터 3에서 보는 건데 이 구간에서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내가 지금 그린 게 hx인데 얘가 요 구간에서 0보다 커야 돼. 그럼 그 구간에 있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지. 최소값은 여기 극소값에서 뭐가 돼가지고 최소를 갖겠죠. h2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h2 여기다. 그러면 2니까 40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 2 집어넣었죠? 그럼 플러스 k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얘는 k 마이너스 2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의 범위는 2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는 다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죠? 그 다음 할만하지? 584번인가요? 네. 584번.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점 PQ가 다시 만나는 시각에서의 두 점의 속도를 각각 구해라 했거든. 자, 두 개의 점이 지금 출발을 했는데 위치가 지금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나왔대. 근데 두 놈이 다시 만난대. 만난다는 소리는 뭐야? 위치가 동일한 거야, 위치가. 맞아요? 위치가 동일한 거니까 우리는 2t 세제곱 플러스 t제곱이랑 xpt랑 xqt가 같게 되는 t 값을 일단 구하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잖아요? 그럼 t로 묶어주시면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고요. t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2가 0이 된다 이거지. t 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이야. 자, 근데 t가 지금 시각 t거든? 시각 t니까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각 t가 0일 때는 뭐냐면 출발할 때야. 출발할 땐 같은 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데서니까. 안 되고. 다시 만나는 거니까 뭐가 돼? t가 1일 때지. 그죠? 근데 그때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니까 뭐 구하면 돼, 우리는? 쟤를 미분한 놈. vpt는 뭐가 돼요? 미분하시면은 6t제곱 플러스 2t고요. vqt제곱, qt는요? 3t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여기에다가 t는 1을 집어넣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알파 값은 뭐가 된다? 1 집어넣으니까 8이고요. 베타 값은 1 집어넣으니까 5가 돼서요. 우리가 구하는 알파 베타는 4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옆에 있는 문제네요. 587번 볼게요. 587번. 자, 원점을 출발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거래. 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대요.
두 번 바꾼다는 소리는 v 값이 0이 되는 t 값이 0이란 소리, 아니, 두 개란 소리야. 그러면은 x가 요거죠.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24t고요. 얘를 한번 미분한 v는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고요. 얘가 0 되는 걸 찾아볼게. 3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고요. 3에 t 마이너스 2랑 t 마이너스 4겠네. 그럼 t 값이 2하고 4일 때 한 번씩 바꾼다는 소리야. 두 번 바꾼다는 게.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A랑 B랑 할 때 A, B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이랬네. 쟤는 뭐 구하라는 소리예요? 바꾸는 순간의 위치라 그랬으니까 T가 2일 때의 위치와 T가 4일 때의 위치를 구해서 뭐 구하라는 소리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라 그런 소리예요. 자, 첫 번째 T가 2일 때 볼게요. T가 2일 때 여기 X 값에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X는 여기다가 이면은 8 마이너스 36 플러스 48. 얘는 몇이야 이거? 20인가요? 그 다음에 t가 4일 때는 4에서 64에 16 마이너스 144에 플러스 96. 얘는 마이너스 80이니까 16 나오네. 그럼 2일 땐 20, 4일 땐 16. 두 점 사이 거리니까 4가 되겠죠? 빼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590번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m일 때 x는 9t-t 세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 기차가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목적지로부터 몇 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냐 이랬네. 제동을 딱 건다는 소리는 v가 0 될 때를 말하는 거죠. 예, v가 0 될 때 구하면 돼 일단. 자, v 구하시면요. v는 9-3t 제곱이죠. 얘가 0 되는 t 값 찾을게요. 3t 제곱이 9니까 t 제곱 3이고 t 값은 뿔마 루트 3인데 루트 3이겠지. 왜냐면 t는 양수니까 시각이잖아요. 얘밖에 안 돼요. t는 루트 3이야. 그럼 루트 3일 때니까 루트 3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이제? 얘가 지금 뭐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제동을 건 후에. 근데 문제는 목적지로부터 목적지 정확히 정지할 때 몇 미터 지점 제동을 걸어야 되니까 t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9루트 3에 마이너스 3루트 3이 되겠네. 6루트 3 지점이네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593번 봐요. 자, 지면으로부터 45m 높이에서 40m/s의 속도로 돌을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가 hm일 때 h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건 뭐냐면 지면이 이렇게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45m니까 이만큼의 높이 있는 내가 45m 여기가. 그럼 여기 위에서 돌을 빵 던진 거야. 이렇게 똑바로 위로 던져서 내려온 때가 있겠지. 그러면은 돌을 던진 후 2초 후에 20m/s 속도로 위로 올라가냐 물어봤으니까 일단 h가 이게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h가 45 플러스 40t 마이너스 5t 제곱이고요. 얘를 미분하면 v가 되겠죠. v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40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될 때야? t초 후. 2초 후.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 2초니까 어떻게 돼? t에다 2 집어넣으면 20이죠? 근데 플러스 20이거든? 플러스 20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야. 플러스 방향이 올라가는 거. 그럼 20m/s 속도 위로 올라간다. 맞죠? 그 다음 돌이 최고점에 높이 도달했을 때의 시각은 이랬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빵 올라갔다가 여기 딱 뭐가 될 때? v 값이 0 될 때겠지. 0 될 때니까 t 값이 4겠네요. 얘가 0 되는 거니까. 4초 후다. 맞네.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럼 어떻게 돼? 딱 0 됐다가 쭉 떨어지겠지. 그럼 얘가 0 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h 값이 0이 되는 거지. 이해돼? h가 0 되는 거 찾는 거죠. 요거. t를 먼저 찾으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5t 제곱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요. 40t 마이너스 45는 0.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이고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9죠. 그럼 t가 9초일 때네. 그죠? t가 9초일 때 속도를 몰았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v에다가 90원은 마이너스 50 나오네요. 답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 600번 문제. 자, 내리는 빗물의 양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면서 강수량을 측정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측정기를 설치했다. 난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측정기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시간 5mm씩 증가해서 오후 1시에 10mm가 됐다. 측정기 부피의 변화율이, 자, 측정기의 부피의 변화율이,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dvdt를 구한 거지. 얘가 13,500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v라는 놈을 t에 대해서 일단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13,500이 되는 t 값을 구해라 이 소리라고 지금. 그럼 v는 어떻게 되냐? 얘 지금 정육면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난 12시부터 시작해서 내리기 시작해서 매시간 5mm 증가하는데 1시에 10mm가 됐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1시간 동안에 지금 5mm 증가한 거잖아 지금. 그럼 맨 처음 시작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는 몇이었어? 5mm였단 소리지. 이해돼? 그러면 맨 처음엔 5mm 시작했는데 매 시간 5mm씩 증가하니까 플러스 5t가 되겠지. 얘가 한 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VT는 뭐가 되는 거야? VT는 정류면체의 V니까 어떻게 돼? 얘는 세제곱이 되겠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한 변 길이가 5 플러스 5t가 되는 거야. t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 그러면 V'T는요. 얘가 이제 V'T가 뭐냐면 얘가 dvdt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자, 미분해요. 그럼 3 떨어질 거고 5 플러스 5t고요. 그리고 여기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돼 있는 거야? 합성돼 있는 거니까 이것도 속미분해서 나와야 되지. 곱하기 5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여기서는 5 플러스 5t의 제곱이니까 25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지. 그럼 25 곱하기 15에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13,500이 되는 t를 일단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러면은 요거 25 곱하기 15는 계산해 볼게요. 먼저 375고요. 약분 되겠네. 375랑 13,500이니까 36 되네요. t 플러스 1의 제곱이 36이 될 때니까 t 값은 5가 되겠지. 그럼 t가 5라는 소리는 5시간이라는 소리야. 5시간 후에가 지금 13,500이 된다 이 소리거든. 그럼 12시 시작했으니까 5시간 후니까 오후 5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60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다. VT 그래프인데 P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이랬어. 자, 얘 플러스고요. VT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0 찍고 다시 플러스야. 그러면 자, 운동 방향 바꾼대. 5에서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왜 아니냐면 t가 무조건 VT가 0이라고 해도 얘는 플러스에서 0 찍고 다시 플러스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그냥 잠깐 쓴 거야 얘는. 잠깐 섰다 다시 진행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운동 방향 바뀐 게 아니거든. 얘는 틀린 거예요. 0부터 6에서 운동 방향 3번 바꾸냐. 운동 방향 3번 바뀌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게 3개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 지금 뭐예요? 하나 있고요. 4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이에요. 틀렸죠. 그다음 디귿 2부터 4에서 수직선 위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랬어. 2부터 4는 어디 있냐면 여기 부분이잖아 지금.
그럼 이 부분에서 V는 마이너스지. 그죠? 속도가 마이너스래. 그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 음의 방향 맞잖아요. 리을은 4부터 t에선 속도는 증가한데 그래프 보세요. 4부터 6이니까 여기죠. 여긴 증가함수 그래프가 아니잖아 지금. 왜냐면 증가했다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증가라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지. 답은 리을 한 개네. 리을 하나. 아 디귿. 디귿 한 개예요. 자, 그다음 604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각각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래. 위치 그래프 이거는 옳은 것을 찾아라.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는 점 Q의 속도보다 크다. 시각 T는 A 여기죠. A에서의 그 뭘 구하는 소리야? 속도니까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야. A의 접선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죠. 마이너스죠. 아니 플러스고 여긴 0일 거고. 그럼 어떻게 돼? Q보다 아니, P가 Q보다 크냐? P가 어떤 거지? P가 0이 되네. Q는 플러스고요. 아니네.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P와 Q는 시각 T는 B일 때 만난데 지금 위치 그래프인데 만나니까 교점 찾으면 되는 거지. 교점이 뭐예요? B 맞네요. 디귿 시각 T는 C에서의 P와 Q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뭐 보란 소리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같은 거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C죠. C 여기에서의 접선 얘 음수고요. 얘도 음수죠. 둘 다 음수니까 같은 방향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그래프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래프가 y 값이 뭔지를 잘 봐야 돼. 아까 거는 vt였고 얘는 xt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미분 마무리 지을게요.